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여성암에 비해서 과거보다 발병률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한 발병률과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궁경부암이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이 가능해졌고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이 자궁경부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익산병원 산부인과 조유진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은 세계에서 매년 약 23만 건으로 의료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진다는데요.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산부인과 전문의 조유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궁경부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자궁 어디에 생기는 암인지는 정보가 좀 없습니다. 자궁은 여성의 질과 연결되어 골반각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 생식기관인데요. 질과 연결되는 자궁의 하부 약 3분의 1 부위를 자궁경부라고 말하고 그곳에 발생하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궁경부암이 여성분들께는 실제로 이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암이긴 한 거죠? 네,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발병하는 암 중에서 3.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7번째로 호발하는 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3만 명 정도 발병하여 매 2분마다 한 명씩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약 3,500명 정도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아서 하루에 2~3명씩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자궁경부암이 혹시 좀 잘 발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자궁경부암의 99% 이상이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유종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 발병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인유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성된 암 유발 단백질이 암 억제 단백질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아주 일부분의 경우에서 전암 단계를 거쳐 자궁경부암을 발병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은 약 80% 정도의 여성에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물론 한 번의 감염으로 병변이 꼭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 상태는 1, 2년 사이에 70에서 90% 정도 대부분이 자연 소실이 되고요. 감염의 5 내지 10% 정도만이 감염 상태를 지속하게 되고 또 일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재감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속 감염과 재감염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에서만 병변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발병한 병변들은 각 단계별로 아주 일정 비율씩만 전암 단계 1, 2, 3단계를 거쳐서 평균적으로 약 10여 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면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환자 상태나 경부암의 종류에 따라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어찌됐든 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궁경부암을 알기 위해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유종 바이러스는 약 1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 약 40여 종이 생식기관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유종 바이러스는 질병 연관성에 따라서 저이용군, 고이용군 유전형 두 그룹으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저이용군은 남녀에서 생식기 사마귀, 고이용군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남성에서의 항문암과 구인두암 등 암 발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이용군 중에서도 16번, 18번 유전형이 자궁경부암의 약 60에서 70%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한 16번, 18번 유전형이 가장 중요한
자궁 경부암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국 여성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그 자료에서 한국 여성의 약 30에서 50% 정도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상태를 보였고 그 감염자의 약 50% 이상이 고위험군 바이러스 감염을 보이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상당수가 이미 자궁경부암 원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자궁경부암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료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감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종류도 많은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악취나 혈액이 섞인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고요. 성관계 시에 출혈을 보인다든지 월경통이나 월경량의 증가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선별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별 검사는 모든 연령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기본적인 선별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포 검사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 병변의 선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세포 검사와 함께 병합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선별 검사는 세포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두 가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별 검사가 있는데 자궁경부 확대 촬영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선별 검사로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네. 이 검사가 병변 발견의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선별 검사로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별 검사들에서 이상 의심 소견이 발견된다면 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시 전문의와의 2차적인 상담 진료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포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두 검사의 샘플 채취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 그림에서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데요. 세포 채충 소를 이용해서 자궁 경부나 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의 검사이고요.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 생리가 없는 시기에 검사 전 2, 3일간 질 세척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되도록 하지 않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은 좀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네, 대한산부인과 학회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선별검사는 20세에서 70세 사이에 매년 세포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예. 또한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선별검사는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경우는 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병변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거나 자궁적출술 당시에 그 자궁병변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모를 때는 선별검사를 지속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권고사항대로만 검사를 진행을 하면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모든 이상을 사전에 좀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포검사는 검사 당시에 환자 상태나 전문의에 의한 적절한 채취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네. 민감도, 즉 병변 발견율이 약 40에서 90%로 아주 다양한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병변이 있음에도 발견이 안 되는 위험성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병변을 놓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전문의에 의한 주기적인 반복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 병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세포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전문의에 의한 추가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자궁경부암이 증가하는 30세 이하에서도 병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 검사와 더불어 인유두종 바이러스 병합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9년 초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가면 네. 3,600명 자궁경부암 환자 중에 2천여 명이 20, 30대 환자로 전체 55%를 차지할 정도로 20,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통계가 30세 이하에서도 병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병을 하는 거면은 젊다고 좀 방심하지 않고 좀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온다라고 하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부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전암 단계인 저등급 이하의 병변과 고등급 상피 내 종양 그리고 자궁 경부암으로 구분하여 진단 내리게 되는데요. 저등급 상피 내 종양 이하의 병변은 일단 치료하지 않고 추적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등급 상피 내 종양과 자궁 경부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추가적인 정밀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병변들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전암 단계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때 냉동 치료, 레이저 치료, 그리고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 같은 부분 절제술로 부분적인 시술과 수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의 경우 제자리 암종인 연기암, 미세 치민암과 같은 초기 병변들은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 같은 부분 절제술로 자궁을 보존하여 치료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진행된 치민암의 경우에는 근치적 자궁 적출술이나 항암, 방사선, 면역 치료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식 또는 병변을 포함하여 자궁 경부의 일부분만을 부분 절제하는 자궁 경부 원추 절제 수술인데요. 미세 치민암 이하의 초기 자궁 경부암까지는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몸에는 그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유두종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면역 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 경우에는 감염된 후에 대체로 자연 면역이 형성되는데요.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경우에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 형성이 매우 약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을 위한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선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궁 경부암 백신, 엄밀히 말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데요. 그렇죠. 이 백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자궁 경부암의 60에서 70%와 관련 있는 고위험군 16번, 18번 유전형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제조된 2가 백신, 그 2가의 생식기 사막의 주 원인인 저위험군 6번, 11번 유전형을 포함한 4가 백신, 4가의 5가지 고위험군 인유종 바이러스 유전형을 추가로 포함시킨 9가 백신 등이 현재 접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은 암의 발생 원인인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의 유병률과 지속 감염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암 발병을 예방하는 원리인데요. 데이터에 보면 백신 접종은 70%, 많게는 90% 이상에서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남녀 동시에 접종할 시에 여성에서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 경부암 백신,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신은 아주 드물게 특이 체질에 따른 특이 반응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에 의하면 자궁 경부암 백신의 경우에 여타의 백신과 비슷하게 주사 부위의 통증, 부종, 발적 등 국소적인 또는 경증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자연 소실이 되고요. 심각하고 그리고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확인된 그리고 의미 있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유럽의학청,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같은 주요 기구에서도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은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접종을
하셔도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전에 그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선별검사는 20세에서 70세 사이에 매년 이 세포 검사를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신은 어떤가요? 혹시 뭐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접종 가능 연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WHO에서는 9세에서 14세 사이 연령을 접종 최적 연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되도록 26세 이하 남녀에게 접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령이 빠를수록 항체 형성과 예방 효과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7세에서 45세, 40대 중반 연령에서도 예방 효과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전문의 판단에 의해서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판단된다면 27세 이후라도 백신 접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국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국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이렇게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 감소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은 뭐 철저한 조기 검사 그리고 예방 백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종류의 암과 비교하여 네. 원인에 대한 백신이 이미 있는 상태고요. 해박적 구조상 정확한 선별검사가 비교적 용이해서 초기에 병변을 발견하여 선제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노력만 한다면 예방 가능한 암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자궁경부암 유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과거에는 30세 이상에서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2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초에 조사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은 50에서 60%대에 머무르고 있고 경부암 검사 수검률 또한 전 국민 60%대, 20대 연령에서는 30%대에 머물고 있어서 좀 낮군요. 아직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검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백신을 남자도 맞아야 돼요? 예, 남녀 모두에게 접종을 하면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유병률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 공이 맞는 것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진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진행된 자궁경부암을 가끔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궁경부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인 정기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조유진 과장과 함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와 비슷한 비염 증상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심해지는 코막힘 증상 때문에 수면까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누우면 서 있을 때보다 혈액이 머리나 코로 더 많이 가면서 코 속이 부어 막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누운 자세에서는 콧물이 목 귀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상체를 살짝 높여주는 자세로 자거나 잠자기 전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